태정시력 16권 태종 8년 9월 13일 무호 첫번째 기사 1408년 명령랑 6년 좌정은 이 종하가 사직하다. 민무구 탄핵 의사 표시. 종하가 대궐에 나와 아뢰기를 신이 전일에 마침 가기로 인하여 대간이 청하는데 참여하지 못하였사온데 아지 못하거니와 전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렵니까? 전하께서 공도로 처사하시면 국조가 장원할 것인데 지금 사사로 공도를 패하시니 어찌 장구한 도리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지 않았다. 종하가 물러가 사직하였다. 태종시록 16권 태종 8년 9월 13일 무호 두번째 기사. 황음 등이 경복궁에서 처녀 50인을 뽑다. 전후로 나온 처녀가 200여인인데 50인을 뽑아서 머물러 두었다. 태종시록 16권 태종 8년 9월 13일 무호 세번째 기사. 태평관에 가서 황음 등에게 잔치를 베푸니 황음이 임금에게 고기 반찬을 권하다. 황음이 매우 기뻐하여 고기 반찬을 주상께 권하려고 하니 임금이 사양하기를 3년의 상은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통하는 것이요. 지금 내가 단복을 입은 것은 다만 사신 때문이요. 궁중에 있을 때는 최지를 입으니 고기를 먹을 수 없소 하였다. 황음이 다시 청하였으나 임금이 굳이 사양하였다. 조금 뒤에 황음이 나가 손을 씻다가 술이 몹시 취하여 들 아래로 떨어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부축하여 방 가운데 뉘었다. 태종시록 16권 태종 8년 9월 14일 기미 첫번째 기사. 비로소 대언이 편전에 들어가 이를 아뢰다. 태종시록 16권 태종 8년 9월 14일 기미 두번째 기사. 태평관에 가서 낙상한 황음을 문병하다. 태종시록 16권 태종 8년 9월 15일 병신 첫번째 기사. 달이 토성을 범하다. 태종시록 16권 태종 8년 9월 15일 경신 두번째 기사. 제주에 많은 눈이 내리고 성 안의 민가에 복숭아와 오얏의 꽃이 피다. 태종시록 16권 태종 8년 9월 15일 경신 세번째 기사. 여흥부원군 민제의 졸기. 제의 자는 중회이며 호는 어은이다. 여흥군 민변의 아들이다. 나이 19세에 지정 정류 과제에 합격하여 한림에 뽑혀 들어가 여러 벼슬을 거쳐서 상이 밀직에 이르렀다. 홍무 임신년에 우리 태조가 개국하자 정당 문학에 승진하였고 무인년에 여흥백에 봉해졌고 영예조사가 되었다. 젊어서부터 예를 잘 안다고 알려져 무릇 국가의 전례를 모두 상정하였다. 건문 김효년의 지공거가 되었다. 경진년에 주상께서 세자가 되며 승진하여 문화우정성에 제수되고 조금 뒤에 자정성으로 옮겼다. 주상께서 즉위하자 국구로서 다시 여흥백을 봉하였다. 신사년에 순충보득보좌 천하공신의 호를 주고 부원군으로 고쳐 봉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병이 심해졌으므로 임금이 가보니 의관을 정제하고 말하는 바가 조금 평시와 같았는데 엿새 만에 죽었다. 향년이 70이었다. 임금이 슬퍼하여 조회를 정제하고 침립하였으며 시호를 문도라 하였다. 쟤는 타고난 차품이 온인청금하여 경사에 마음을 두고 가산을 일삼지 않았으며 이단을 배척하고 음사를 미워하여 화공을 시켜 노복이 막대기를 가지고 개를 시켜 중과 무당을 쫓는 그림과 약으로 사람과 동물을 구제하는 방 모양을 벽에 그려 놓고 보았다. 종기와 영화가 극진하였으나 조금도 부귀한 티가 없이 날마다 바둑판과 더불어 스스로 즐기고 시를 잘 평론하여 소연히 출진의 정치가 있었다. 항상 아들 민무구 등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매우 교만하니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패할 것이다 하였으니 자식들을 알아보았다 하겠다. 국구는 임금의 장인을 말한다.
태종칠력 16권 태종 8년 9월 15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부묘의 예를 상정하다. 삼가 부묘의 예를 상고하건대 의례와 문공가례에 실려 있는 것은 모두 사례이고 국가의 예는 경문에 상고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주간 대종백과 시경 은송의 주에 정강성이 말하기를 노래의 3년성이 끝나면 태조에게 협제한다 하여 협을 부로 훈석하였으니 이것은 신주를 구주로 합하고 비로소 채협의 길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문헌 통고에는 역대 제왕들이 졸곡 뒤에 모두 고부하지 않고 곧 사당에 영부하여 상담 전에 이미 길제를 행하였으니 이것은 대개 후세의 단상으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상이 끝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길제를 행하는 것은 의에 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태조의 신주를 부묘하는 제사는 고금을 참작하여 고부하지 않고 정강성의 3년상을 필한 뒤에 행한다는 설에 의거하여 대상을 기다린 뒤에 영부의 예를 행하는 것이 거의 의에 합할까 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정강성은 후한말의 학자 정현의 자이고 주소, 상서, 모시, 의례, 예기, 논어, 효경, 상서, 대전 등의 주예를 썼다. 협제는 합제를 말하고 채협은 조상의 영혼을 합하여 제사 지내는 것이다. 상담은 대상과 담제를 말한다. 태종칠력 16권 태종 8년 9월 16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사신해수가 기보를 영접하기 위해 풍해도로 가다. 기보가 오는 것을 영접하기 위함이었다. 세자가 모화루에 나가 전송하였다. 수가 벽제역에 이르러 공돈이 골하였다고 하여 경기도사 조유인, 정력찰방, 유선, 양주부사 이양, 고봉감무, 곽정부 등을 채찍질하고 욕을 보였다. 태종칠력 16권 태종 8년 9월 16일 신유 두 번째 기사 태평관에 가서 황음을 문병하고 인덕전에 나아가 민제의 집에 가서 전을 베풀다. 태종칠력 16권 태종 8년 9월 16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정비의 상복을 상정하다. 이달 15일에 국구 민제가 죽어싸운데 공중의 상례를 경문에 상고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기에 이르기를 부모의 상은 귀천이 없이 한 가지라 하였고 홍무예제에 이르기를 출가한 딸은 본종 부모를 위하여 좌최기년이라 하였으니 마땅히 시왕의 제도에 의하여 좌최기년을 입었다가 제복하고 궁중의 여시도 또한 이에 따르게 하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 태종칠력 16권 태종 8년 9월 17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영의정부사 하윤과 우정성 이무가 대간들을 복직시키기를 청했으나 불륜하다. 태종칠력 16권 태종 8년 9월 17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정비가 민제의 집에 가서 상복을 입다. 태종칠력 16권 태종 8년 9월 17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전라도 병마 도절제사가 군령의 재배치 및 벽골제를 수축할 것 등을 건의하다. 편의 전라도 병마 도절제사 강사득이 편의 두어 조목을 올렸다. 1. 도내의 군령이 바다와 거리가 130렬이나 되므로 매양 외적이 하륙하여도 쫓아가 미치지 못합니다. 영암이나 회진 등처의 땅을 보아 옮겨 배치하면 막아내기가 편리할 것입니다. 1. 헌덕진 근처의 금목포는 물이 얕고 언덕이 막혀서 외적이 하선하면 상거가 60렬이나 되어 외적을 잡을 수 없으니 해변 요회처인 장사로 옮겨 배치하소서. 1. 김제군의 벽골제는 뚝 밑이 아늑하게 넓고 비옥하며 제은이 고기가 산같이 견고하고 튼튼하니 비옥군대 예전과 같이 수축하고 혁파한 사사노비로 둔전을 경작하게 하여 국용에 보태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9월 18일 개의 첫 번째 기사. 하윤과 이무가 다시 대간의 출사를 청했으나 민무구 형제를 돌려보낸 뒤로 미루다. 임금이 말하였다. 대간이 나오면 반드시 민무구 형제의 주의를 청할 것이다. 내가 이들 형제를 보낸 뒤에 대간을 나오게 하겠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9월 18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일본 국왕과 구주절도사의 사자가 하직하다. 임금이 명하여 서상에서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다. 사자가 임금에게 친히 보지 않는다 하여 잔치에 나오려 하지 않고 물러나와 곧 길을 떠나려고 하였다. 임금이 동부대원 오승을 보내어 다 이르게 하고 또한 내일 와서 알련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9월 18일 개해 세 번째 기사. 황음 등이 다시 경복궁에서 처녀를 보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9월 18일 개해 네 번째 기사. 오희열을 석방하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9월 1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문소전에서 7우제를 행하다. 초우에서 7우까지 임금이 모두 친히 행하였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9월 19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소복 차림으로 정전에서 일본 국왕의 사자를 인견하다. 사자에게 명하여 전에 오르게 하고 말하기를 어제 왔을 때는 내가 마침 혼전에 나가 있었으므로 명을 전하는 소환이 내게 알리지 않아서 보지 못하였다. 이웃나라 사신이 오랫동안 객관에 머물러 있는데 마침 국가에 일이 많아서 후하게 위로하지 못하였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하였다. 사자가 아뢰기를 한번 청광을 뵙기를 원한 지가 오래였는데 지금 배우게 되니 무엇이 이토록 기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 나라 임금이 끊이지 않고 사자를 보내고 또 이 양중에 갔을 때 대우를 심히 후하게 하였는데 내가 국상으로 인하여 마음같이 하지 못하였다 하고 내 시를 명하여 서상에서 대접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9월 19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좌정성 승승린이 노병으로 사직하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9월 19일 갑자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민무구의 조회를 청하다. 소에 이르기를 자고로 난신적자는 사람마다 뵐 수 있는 것입니다. 무구 등은 불충한 죄를 짓고서도 다행히 주상의 은혜를 입어 각각 성명을 보존하여 편안히 살고 있사온데 무질이 아직도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양가의 딸에게 장가들어 불법한 일을 자행하여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다행히 아비의 병으로 인하여 무질이 부름을 받아 역마를 타고 와서 부친을 보았으니 사사 은혜로는 곡진합니다. 그러나 불충한 신하와는 한 조정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간이 여러 날 죄주기를 청하사온데 전하께서는 윤하지 아니하고 언로를 막으셨습니다. 이것이 신등이 마음을 섞이고 실망해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대간은 하루도 없을 수 없는 것이온데 어찌하여 오랫동안 비워두고 불충한 무리로 하여금 서울에 발을 붙이게 하십니까? 신등은 직책의 지법에 있어 법을 폐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로 결단하여 무구무지를 율에 따라 시행하여 신민의 소망에 맞게 하소서 하였다. 궁중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아니하였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9월 20일 얼축 첫 번째 기사. 강원도 양주 등에 우박이 내리다. 깊이가 때로는 5촌이나 되었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9월 20일 얼축 두 번째 기사. 한 천모가 등이 대궐에 나오니 임금이 경영청년에서 접대하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9월 20일 얼축 세 번째 기사. 풍에도 가화현을 혁파하고 청송현에 붙이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9월 20일 얼축 네 번째 기사. 대관들을 복직시키니 대궐에 나와 민무구 등의 주회를 청하다.
대간이 대궐에 나와 사은하고 이날 저녁 제차 대궐에 나와 무구 형제의 죄를 바르고자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부원군의 초죄를 지내면 돌려보내겠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9월 2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문소전에서 졸곡제를 행하다. 의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봉의하였다. 임금이 태평관에 가서 황음의 병을 물었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9월 21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민무구를 섬에 옮기자는 대간의 상소 민무구의 형제를 안치한 곳으로 가게 하다. 대간이 대궐에 나와 민무구 등을 해상에 옮기자고 청하였다. 무구 등의 죄는 귀양본에 견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니 전일의 아린 바에 따라 시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해부터 대간이 청하여 마지 않으므로 내가 그 저치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붕비하는 사람도 금질하려고 하니 번거롭게 다시 청하지 말라 하였다. 대간이 대답하기를 두 사람은 죽어도 남는 죄가 있는데 목숨을 보존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방자하니 해상으로 옮겨 붕비를 끊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교만하고 방자한 증상이 있으면 마땅히 다시 아뢰어라 하였다. 대간이 물러나와 교장에 상언하기를 민무고 민무질의 불기한 죄를 범하면 법으로 논한다면 비록 극형을 가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남는 죄가 있습니다. 전하께서 차마 법에 따라 처하지 못하시고 각각 자원에 하는 곳에 안치하셨으니 전하의 인내하시는 은혜가 지극합니다. 무구 등은 마땅히 전의 잘못을 뉘우쳐야 할 것인데 혹은 서로 결탁하여 붕비를 만들고 혹은 의미로 혼가를 행하여 교만 방자한 것이 평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또 특별하신 부름을 받아 아비의 병을 보고 아비의 상을 행하였으니 다행함이 지극합니다. 난적으로서 특별한 은혜를 입는 것은 신등이 듣지 못한 일입니다. 무구무질은 본래 임금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전하께서 도리어 인친의 애정으로 인하여 구초로 돌아가게 하시니 이것은 그 악한 것을 잘하게 하여 난적으로 하여금 장차 이 세상에 발을 붙이게 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만일 사사로운 애정에 끌려서 의로 친을 멸하시지 못하신다면 우선 상항의 사람들의 해상에 옮기시는 것도 가합니다 하였으나 소를 궁중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아니하였다. 무구와 무질로 하여금 문밖 불사에 나아가 그 아비의 초제를 행하게 하고 다시 서울에 들어오지 말고 각각 안치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9월 22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민재의 빈소에 가서 전을 올리고 가인예로 재배하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9월 22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우정성 이무가 병으로 사직하다. 처음에 이무가 가만히 사인 이명덕을 시켜 집의 이관에게 이르기를 지금 민무구와 민무질이 서울에 이르렀는데 자식이 아비에게 대한 효심은 한 가지다. 들으니 주상께서 머지않아 대간에게 출사를 명한다고 하는 것 같으니 거동 춘태를 경의하게 하지 말고 만일 나와서 이를 보게 되거든 부디 각박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 이관이 나와서 이를 보고 상사하기를 신이 사직하고 집에 있을 때 사인 이명덕이 천기를 누스라고 또 연락하여 대간의 춘태를 지휘하였으니 실로 부당합니다. 비옵건대 직첩을 거두고 정상과 연유를 공문하소서 하니 소를 궁중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아니하였다. 지신사 황희를 이무의 집에 보내어 전지하기를 이 일은 아이들 장난에 가까우니 비염하지 말고 이를 보라 하고 이관에게 다음과 같이 일렀다. 내가 사인 유산울에게 물어 명덕의 말이 곧 정승이 한 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미 명덕을 출사하게 하였으니 너는 그리 알라.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9월 2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중국사신 기보와 임간이 가져온 예부의 의주 조정사신 도지감 좌소감 기보 예부 낭중 임간이 이르니 임금이 면복을 입고 군신을 거느리고 모화루에서 영접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사신이 장차 오는데 흉복으로 명령을 맞을 수 없고 또 길복을 입을 수도 없기 때문에 담채복을 쓰려고 하여 예조 좌랑
이 초를 보내 사신에게 예를 물으니 사신이 말하기를 천자의 명령을 받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소. 잠시 동안 길복을 입는 것이 위를 공경하는 의리요. 예복으로 맞이하고 효복으로 제사하는 것이 가오하였다. 임금이 이에 소복으로 모하루에 가서 면복을 입었고 군신은 조복을 입었다. 태평간에 이르러 예가 끝나자 임금이 면복을 벗고 소복으로 사신을 보고 행례하고 군신도 또한 소복으로 사사 예를 행하였다. 임금이 조상을 받지 않았으므로 환궁을 명하고 세자 이제를 머물게 하여 하마연을 베풀었다. 임간이 싸가지고 온 예부의 의주와 예관에게 주었다. 예부의 의주를 예관에게 주었다. 예부에서의 예의에 대한 일을 위하여 지금 예제 중에서 마땅히 행할 의주를 초록하여 훔쳐 사신에게 주어 보내니 이를 준수하여 시행하라. 사제 의주 전기하여 유사가 상가의 영전의 제2와 괴안을 진설하고 사자의 전위를 영전에 독축위를 영좌에 설치하고 주상 이하 입위를 영위에 주부 이하 입위를 빈전 북만 아래에 베푼다. 그날 사자가 상가에 이르면 인내가 상주를 인도하여 상장을 버리고 최지를 벗고 곡을 거치고 대문 밖에 나와 맞이하고 다만 먼저 들어가 자리에 나아간다. 인내가 사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치전 위에 나아가 향한 앞으로 나간다. 찬이 상향 제주라 하면 사자가 서서 상향하고 서서 제주한다. 이를 마치면 자리로 돌아온다. 찬이 독축이라고 하면 독축자가 축문을 가지고 가서 읽어 끝낸다. 찬이 분축이라 하면 축문을 받들고 요소에 서서 불살라 끝낸다. 사자가 나가면 상주가 대문 밖에서 절하여 보내고 상장을 짓고 곡하며 들어간다. 사부의주 전기하여 상가의 대청 한가운데 치안을 베풀고 사자의 위를 대청 동북쪽에 주상자 이하의 배위를 대청에 베풀고 주부 이하의 입곡 위를 빈전 북만 아래에 베푼다. 그날 용정으로서 칙스를 맞이하고 부증하는 물건을 실어서 집으로 가져간다. 인내가 상주 이하를 인도하여 상장을 버리고 최지를 벗고 곡을 거치고 대문 밖에 나와 맞이한다. 집사가 용정과 부무를 마주 들고 대청으로 들어와 한가운데 놓아두되 남향하게 한다. 찬내가 사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동북쪽에 서게 하고 인내가 상주 이하를 인도하여 자리로 나아간다. 찬이 국궁 사배에 평신한다. 사자가 용정에서 칙스를 취하여 상주에게 준다. 상주가 꿇어앉아 칙스를 안 위에 놓고 자리로 돌아와 오면 찬이 사배 평신한다. 예가 끝나면 안팎 모두 곡한다. 집사가 부의를 받는다. 인내가 사자를 인도하여 나가면 상주가 대문 밖에 절하여 보내고 상장을 짚고 곡하며 들어온다. 사시의주 전기하여 집사가 상가에 사자의 자리를 정청의 동북편에 베풀되 남향하게 하고 상주 즉 고명을 대신 받는 자의 자리를 대청 앞에 베풀되 북향하게 한다. 기일이 되면 고명을 받는 집에서 용정의 의장 고악으로서 맞이하여 집에 이른다. 대신 고명을 받는 자가 대문 밖에 나와 이를 맞이한다. 집사가 용정을 마주들어 대청 한가운데 놓아두되 남향하게 한다. 인내가 사자를 인도하여 동북편에 서게 하고 대신 고명을 받을 자를 인도하여 배 위로 들어온다. 찬이 국궁사배 평신한다. 사자가 유제라고 칭하면 찬이 괴라고 하여 다시 고명을 받을 자가 꿇어앉는다. 사자가 제스를 선독하기를 황제가 소지감, 좌소감, 기보 등을 보내 반고하여 고 조승구강 이에게 시호를 주기를 강헌이라 한다. 선독을 끝내면 찬내가 찬하기를 부복, 흥, 사배, 흥, 평신한다. 사자가 용정에서 고명을 취하여 대신 고명을 받는 자에게 주면 대신 고명을 받는 자가 꿇어 앉아서 고명을 받아 용좌 앞에 드린다. 사자가 나가면 대신 고명을 받은 자가 대문 밖에서 절하여 보낸다. 사자가 관으로 돌아간다. 대신 고명을 받은 자가 영좌 앞에서 분황예를 행한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9월 24일 기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대궐에 나와 민무구 등의 주의를 청하다. 아래 길을 무구 형제를 다만 안치한 곳으로 돌려보내셨으니 주에는 중하고 벌은 경합니다. 청하건대 율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9월 24일 기사 세 번째 기사 민재의 임종시에 몰래 가본 전 총재 김첨을 전옥소에 가두다. 사은 집이 이관이 상언하기를 비옵건대 직첩을 거두어 옥에 가두고 공문하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 민재의 임종시 김첨이 가만히 가보았다. 대간 형조가 교자하여 김첨을 곤장 때리며 신문하니 김첨의 말이 영의정부사 하윤을 끌어대었다. 대간이 하윤에게 행문하기를 김첨이 지난번에 그대의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하였었소 하니 하윤이 대답하였다. 일찍이 기억하건대 처음이 내 집에 와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영부원군의 집에 갔었는데 불가하지 않으오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가기 전에 가하고 불가한 것을 의논할 것이지 이미 가고 난 뒤에 어찌 다시 가하고 불가한 것을 의논하겠소 하였소.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9월 24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졸곡 뒤에는 종묘의 제사를 지내기로 하다. 예조에서 종묘의 제사를 행하자고 청하였다. 삼가 왕제를 상고하면 상사 3년 동안 제사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춘추 좌시 전에는 졸곡 뒤에 부하고 부한 다음에 신주를 만들어 특별히 신주에게 제사하고 묘에는 증, 상, 채를 지낸다 하였습니다. 두에는 말하기를 새 신주를 특별히 침에 제사하면 종묘의 사시상사도 마땅히 전과 같이 해야 할 것이다 하였는데 문공가래 부주에 이르기를 상사 3년에 제사하지 않는 것이나 지금 사람이 거상하는 것은 예전 사람과 다르므로 졸곡한 뒤에는 묵죄로 출입하는 것을 면치 못하니 대략 두 주의 말을 모방하여 사시의 제1을 만나면 상사를 행할 수 있다 하였고 또 무는 통고를 상고하면 역대 제왕이 졸곡 뒤에 모두 교묘의 제사를 행하였으니 마땅히 역대의 법을 준수하여 졸곡 뒤에 종묘에 취재하되 모두 전과 같이 효성을 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9월 24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종묘 제사에 사용하는 관복, 의물, 음악을 송나라 제도에 따르기로 하다. 예조에서 또 아래기를 삼가 상고하건대 송나라 hin영 원년에 조서를 내려 양제 이상 대간관과 태상예원이로 하여금 함께 역월로 복을 벗은 뒤의 교묘의 예제를 상정하게 하였는데 복면, 거로, 의물, 음악 등의 신사에 관계되는 것은 모두 피할 수 없다 하므로 조서를 내려 그대로 따랐습니다. 전일에 본조에서 장신하여 졸곡 뒤에 종묘에 취재하는 것을 이미 역대의 법에 의하였으니 마땅히 사용해야 할 관복, 의물, 음악 등의 신사에 관계되는 것은 모두 송나라 제도에 의거하는 것이 정의에 합할까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양제는 송나라 때 내제와 외제 즉 한림 학사로 내제를 맡게 하고 지제고로 외제를 맡게 하였으니 내제는 사치, 국서 및 궁금에서 사용하는 문사를 말하고 외제는 백관의 벼슬을 제수하는 제사를 말한다. 역월은 날로 달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9월 25일 경우 첫 번째 기사 대간이 교정하여 민무질에게 붕비한 자의 주애를 청하는 상소문 소에 이르기를 생각하옵건대 자고로 난역의 신하는 반드시 먼저 당을 만든 연후에 악한 짓을 감행하는 것이므로 춘추에서 그 당을 엄하게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민무고 등은 그 죄가 배어야 마땅하니 어찌 남의 신하된 자가 함께 천지 사이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전 계림 부윤 이은, 성주목사 이웃님, 지선주사 윤계, 지청도군사 강혜진, 계림판관 은여림, 경산현령 정구당, 정지영주사 강만영, 판동래부사
현사, 송극량, 하양간무 김도생, 지양주사, 이승조, 인동간무 김타, 진성간무 최예 등은 모두 붕비하여 경계를 넘어 아부하여 싸운데 대구 현령 옥고가 민재의 문생인 까닭으로 제일 먼저 당부하고 수령의 붕비한 자들과 꾀를 통하여 승헌한 자를 숨기고 보고하지 않았으니 그 죄가 더욱 심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상향의 사람들의 직첩을 거두고 그 까닭을 국문하여 악에 당이 되고 간인의 아부한 죄를 징치하시면 사람들이 감히 악한 짓을 하는 자를 당이 되지 못하게 하여 악한 것이 저절로 종식될 것입니다 하였으나 소를 공중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아니하였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9월 26일 신미 첫 번째 기사 대간들이 이은 등의 죄를 다시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다.